광양 세풍산단에 지연됐던 알루미늄 공장 유치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용해로 설치에 반대했던 광양 세풍산단 인근 주민들이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광양의 한 환경단체가 발표한 대기오염 성분 분석 자료를 놓고 논란입니다. 환경단체는 다른 지역보다 철이 최대 80배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양시는 채취 방법이 달라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BS 경영진이 순천과 목포 등 지역 방송국 기능을 축소하는 비상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지역 언론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축소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는 선수들의 기록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운영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도 성공적인 대회의 흠으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세풍산단의 알루미늄 공장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었는데요. 일단 유치하자는 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장 유치는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찬반 갈등이 워낙 거셌던 탓에 이를 잘 다독여 봉합해야 할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용해로 설치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던 광양 알루미늄 공장.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광양 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회의를 가진 뒤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다만 유해물질을 유발하는 재생용 캔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용해로는 내기만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환경이나 주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공장 유치가 무산될 것을 우려하던 경제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의향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또 합의를 해서 그 합의가 가져오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다 전달을 해서 투자를 이렇게 개시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공장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된 경제청은 인근 순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알루미늄 공장 설립 공사는 오는 10월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용해로 설치를 두고 찬성과 반대 측으로 분열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 어떤 것도 좋지만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 불신. 다 같이 살았던 선후배가 아니고 그러는데. 수개월간 계속됐던 용해로 설치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농수산식품의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도 여파가 우려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의 일본 수출액은 1억 4,363만 달러로 도내 농수산식품 전체 수출액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복과 김, 파프리카와 김치 등 수출 품목도 다양해 일본이 한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단행할 경우 전남 지역 농어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무역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예비특보인 관심 단계를 발령해 양식장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장마가 소멸하면서 현재 25.5도를 기록하고 있는 여수 해안의 수온이 일주일 뒤 고수온주의보 수준인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전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온 관심 단계는 고수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설된 특보 단계로 고수온주의보가 내리기 약 일주일 전에 발령됩니다. 광양의 한 환경단체가 발표한 지역의 대기오염 성분 분석 자료를 놓고 광양시와 환경단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광양만권의 중금속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수십 배 높은 것은 광양제철소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는데 광양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며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양의 한 환경단체는 광양과 순천, 여수 등 8개 지점에 미세먼지와 중근성 농도를 조사하는 패시브 샘플러를 설치해 성분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문 조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특정 일시에 기준치 이상을 기록했고 8개 중금속 성분 중 철과 망간, 아연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채집 조사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고로 휴풍과 재송풍 일정에 맞춰 진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발표 직후 광양시가 이번 조사 자료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방법과 달라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환경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다시 반박 자료를 내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분석 장비를 동원해서 측정하지 않았다고, 이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자체의 어떤 꼬집음은 사실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어떤 책임들을 떠넘기는 것과 뭐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광양만 건의 대기오염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고 이번 연구를 토대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철이 그 더 많았던 것보다 광양에서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국내외 이런 미세먼지 측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연구진들이 좀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필요는 있죠. 한편 주민들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광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면은 용산 같은 데가 까마니 표시가 나. 보면 육안으로 딱 쌓여갖고 있더라고. 근데 개인이 가서 회사에다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맥혀들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주민들 삶의 질을 책임져야 되니까 해결해줘야지. 광양시는 지자체 차원의 환경 역학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내용을 전남도에 보고했다며 추후 조치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지원 사업과 특별법 제정 등의 시민적 구심점이 될 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여수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여순 사건 유족과 시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지역 각계 22명을 위원으로 여순 10, 19 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 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김병호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추진위는 앞으로 여순 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71주년 합동 추념식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KBS 본사가 내년부터 순천과 목포 등 지역방송국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광주 등 총국 중심으로 지역방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지역 중심으로 방송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천과 목포에서는 TV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다른 뉴스도 네. 주요 뉴스만 광주 등 총국으로 송고를 하고요. 대부분의 지역 중심 송출은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KBS가 명실공히 지역 방송의 중심 축중하는데요. 우려와 반발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KBS 경영진이 지난주 사내에 공식 발표한 비상경영계획안입니다. 악화되는 재정 상황에 대책으로 제시된 4개 분야 63개 항목의 실행계획 가운데 지역방송국의 기능 이전안이 포함됐습니다. 요지는 순천과 목포방송국 등 7개 지역국의 핵심 기능을 광역 총국으로 옮긴다는 것. 이대로라면 TV와 편성, 송출센터와 총무직제가 지역사에서 없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동부권 뉴스입니다. 보도부문도 최소 인력만 남게 되고 지역국 뉴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본사의 방침이 공식화되자 조직 내부부터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은 각각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역에 전가하는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부문별 인식차가 적지 않아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규합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관측도 내부에서 나옵니다. 다수 노조인 KBS 본부의 성명이 본부 명의가 아닌 지역 지부의 이름으로만 발표된 데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감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권 전체에 TV 송출 기능이 없어지는 현 상황은 지난 2004년 여수방송국 통합에 비할 수 없는 심각한 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돼 버리면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사건 사고 중심의 어떤 그런 단발성 뉴스들이 좀 생산될 가능성이 높죠.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손해이고 이것 자체가 지방분권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KBS가 내놓은 지역사 기능 조정 시점은 바로 내년. 다가오는 총선과 지역별 여론 동향 등 변수가 적지 않지만 KBS는 이달 말까지 부서별 세부 이행 계획을 수렴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큰 축이었던 만큼 KBS의 기능 축소는 지역 언론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지역 각계가 그 변화의 방향과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어제 막을 내린 광주 세계 수영대회는 기록면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웠지만 흥행이나 운영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습니다. 몰카 사건에다 클럽 사고까지 뜻밖의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시장의 거듭된 참석 요청에도 끝내 대답하지 않았던 북한. 체육, 문화 교류와 소통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여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흥행몰이 요소가 사라진 수영대회는 초반 텅 빈 관중석이 이를 증명해줬습니다. 여기에 표만 사고 경기장을 찾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해 관람석이 썰렁해지자 광주시는 공무원 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중계방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것도 아쉬웠습니다. 생각보다는 사람이 적어 보이는데 경영 종목이 시작된 중반 이후에서야 중국 응원단 등이 찾아오면서 관람객이 증가하기 시작해 이번 대회에 모두 33만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경기 운영에서도 미흡함이 드러나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대형에선 출발 때 장비 문제로 2명의 선수가 스타트를 하지 못해 홀로 예선전을 치르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연맹의 실수로 오픈워터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수영모에 매직펜으로 나라 이름을 적어야 했고 다이빙 선수들은 유니폼의 상호명을 테이프로 가려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총국에 대한체육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좀 더 준비성 있게 했으면은 그 세계적인 경기잖아요. 그런 데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대회 초반 일본인 관람객의 몰카 사건에서부터 대회 막바지에 일어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까지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1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각국 선수단과 국제수영연맹은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The Finland family also appreciated the super hospitality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kindness of the Gwangju citizens.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치러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는 처음이었던 만큼 미숙한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 달 열릴 마스터즈 대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전남 지역의 열악한 철도 SOC를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국회와 청와대 등에 보낸 건의안을 통해 전국에서 철도 교통망이 가장 열악한 전남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전선의 조기 복선 전철화와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전라선 직선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는 2021년부터 10년간 시행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라선 직선화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귀농 귀촌을 돕기 위한 공군 SNS 홍보단이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4명으로 위촉된 홍보단은 8천여 명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주부, 직장인, 선도 귀농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단은 앞으로 농촌 생활 현장과 귀농 귀촌 창업 성공 사례 등을 SNS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전달해 귀농 귀촌을 도울 계획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8일까지 백운산 하계 수련장을 운영합니다. 광양제철소의 백운산 수련관은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야외 수영장, 넓은 야영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마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지역민들에게 개방해 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수상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고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여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가 정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열린 본 대회에 전국에서 선수단과 시민 관광객 등 만여 명이 참여해 카약과 패들보드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 종목에서 열띤 경쟁과 응원을 펼쳤습니다. 여수시와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은 대회의 성과와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완해 지역의 하절기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순천에서 다양한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간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순천문화재 야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사람과 반려동물 관계를 되짚어보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5일간 순천에서 열려 7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오는 9월 25일에는 2019 순천만 국제교양학축제가 열리고 9월 27일부터 3일간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도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자를 검거한 시민이 시민경찰로 선정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이달 초 순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려는 남성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붙잡은 43살 A씨를 우리 동네 시민경찰 1호로 선정했습니다.